수익을 위한 첫걸음, 오늘도 기관과 세력들의 정보를 토대로 확실하게 포트폴리오 잡아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나온 한국 CPI는 충격이었습니다. 8월 CPI는 전년 대비 3.4% 상승해서 예상치 2.8%를 상회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여파였는데요. YOY 기준으로 꾸준히 하락하던 한국 CPI는 이번 달 크게 올라서 결국 지난 6월에 기록한 3.3%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CPI 상승 원인이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즉 특정 국가 개별적 원인이 아닌 글로벌 이슈를 올랐다는 게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는 같은 이슈를 겪고 있는 미국 역시 CPI가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클리블랜드 여론이 추정하는 인플레 예상치를 보면 CPI 기준 8월이 3.82, 9월이 3.91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예상은 지난 5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우리는 다시 CPI가 4%대로 올라가는 세상에 살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치솟는 국제유가로 똑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역시 8월 CPI가 지난 5월 수준으로 올라갔고 공교롭게도 지난 5월 미국 헤드라인 CPI는 4.0%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코어 CPI와 CPI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파워의 입장은 우리는 코어 CPI, 특히 슈퍼코어 CPI를 강조했죠. CPI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 여기에 주거비까지 뺀 코어를 중요시한다고 강조하고 일부러 헤드라인 CPI는 좀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코어 CPI가 잡혀가는 사이에 헤드라인 CPI가 슬금슬금 올라서 코어 CPI를 넘어버린다면 그때도 연준이 헤드라인 CPI를 무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잡힌 줄 알았던 CPI가 4를 넘어 현실적으로 4.55까지도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코어 CPI만 바라고 있던 시장은 다시 헤드라인 CPI를 쳐다보게 되고 이 얘기는 고공행진하는 유가가 다시 긴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따라 채권 수익률이 위아래로 치솟는 지극히 변동성이 큰 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됐고 코어 CPI는 완연하게 내려오는 그림을 시장에 예측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가가 튀어버리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유가 움직임에 시장 전체가 끌려가 버리는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CPI가 코어 CPI를 다시 넘어버리는 상황은 시장에게 최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국제유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른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어느덧 배럴당 90달러가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상승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첫 번째, 산유국들이 지속적으로 감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하루 100만 배럴씩 감산하는 조치를 7, 8월 유지를 했는데 이걸 9월까지 연장을 했고요. 10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펙 플러스 역시 8월 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러시아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예상 대비 성장을 하면서 원유 수요를 늘리고 있고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 있지만 하반기 침체 탈피를 위해서 영혼까지 탈탈 끌어모아서 성장을 자극한다면 또 한 번 원유 수요는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기 수요가 원유판으로 몰릴 수 있는데요. 투기 수요는 펀더멘탈의 가수요를 붙여서 원유 시세를 저 멀리 위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과거 2008년 기억이 나는데요. 코엑스에서 삼성동 오일가스쇼가 열렸고 제가 거기 석유 분야 전문가 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인터뷰 내용이 원유는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고 200달러를 기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거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황당한 얘기지만 이 당시 모건스테이나 골드만삭스도 원유 140, 150달러 얘기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지금에야 그때 투기적 수요가 극심했구나라고 시간을 돌려서 우리가 과거를 반출할 수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고 당장 하루를 버텨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국제유가가 실제로 급등한다면 여기서 더 올라서 100달러를 돌파하고 거기서도 상방이 열려 있다면 당장 우리가 보는 CPI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의미 있는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빨간색이 WTI 국제유가, 파란색이 CPI, 초록색이 코어 CPI입니다. 보시면 이 국제유가와 CPI 간 방향성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당연히 약간씩 선행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얘기는 지금 급등한 국제유가가 아직 본격적으로 CPI에 반영되지 않았고 조만간 이달 나오는 데이터부터 CPI에 찍혀 나올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코어 CPI 초록색은 물론 국제유가가 오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 하다못해 플라스틱이나 옷 같은 거 만드는데도 기름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은 당연히 받지만 다른 변수들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때 심지어 2010년 이후를 보시면 국제유가는 올라가는데도
코어 CPI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코어 CPI의 핵심인 주거비가 좀 잡혀가는 분위기고,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초록색 선 코어 CPI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하락 기울기는 좀 덜 가팔라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눕는 식으로 숫자가 나오고 파란색 선 헤드라인 CPI가 방향을 바로 꺾어서 2로 치솟아버리면 머지않은 미래 CPI가 코어 CPI를 뚫고 2로 역전해버리는 현상, 즉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와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기서 금리를 추가한 그래프를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방금 보신 그래프의 보라색 연준의 기준금리를 추가한 그림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몇 번의 예외적인 순간을 빼고는 국제유가 움직임과 보라색 연준의 기준금리가 방향 차원에서 놀랄 정도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 번의 상황은 금리가 이렇게 억지로 잡혀 있거나 잡힐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는데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치솟은 국제유가가 CPI를 타격하고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당연한 메커니즘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 직후 오랜 기간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이때는 예외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무제한 돈 풀기를 했을 때 이때도 둘은 당연히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실물 경기를 무시하고 금리를 매우 낮게 잡아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은 하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둘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초반 리스존이 왔을 때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금리는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2008년 이후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도 금리는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제유가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시기인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이제 한창 긴축 국면인데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일단 이 시나리오는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금리는 비슷한 방향으로 올라가야 맞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즉 리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이 정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국제유가가 오르는데 금리가 못 오르거나 내려갔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중인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다. 그런 상황은 앞서 그림에서 보셨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향후 국제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CPI의 변동폭 더 나아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부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변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인데요. 좋아요와 알림 구독해주시고 상단 배너에 문의 남겨두시면 제가 더욱 디테일하게 도움드릴 테니까 연락 남기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지는 설계사 TV였습니다.